일본은 굿떡 게임이에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네. 이게 일본이 그래서 한미 핵동맹과 캠프 데이비드로 이제 몰린 거지,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굿떡 게임이 성립을 안 한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거야. 일본의 굿떡 게임의 판을 깨버린 거예요. 일본이 이제 중국과 대립하기 싫은데 뭐 국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싶은데, 근데 중국 쟤들이 대만을 너무 뭐 탐내니까 뭐 대만 깨지면 안 되겠으니까 뭐 어차피 대만 침공하면 일본까지 끌려 들어가니까 뭐 준비는 좀 해야 되겠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왜 굿떡 게임이 이렇게 얘들이 근성이 깊게 박혀 있냐. 6.25 때 굿떡 게임에서 일어났잖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었지, 6.25 때. 월남전이 또 그래요. 6.25보다 훨씬 커요. 일본이 누린 이익이. 그러니까 두 번 연달아 1950년대와 1960년대 말 70년대 초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연달아 굿떡 게임을 너무너무 맛있게 쳐 드셔서 이 근성에 배어 있다고 저는 봐요. 거기다가 자기들은 제2차 세계대전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야. 미국이 이렇게 주도하는 세계 질서가. 북한도 똑같죠. 북한도 방치하고 싶은데,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싶은데, 북한이 막 살벌하게 핵미사일 추진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뭐 좀 하긴 해야겠네. 뭐 이 정도라고 저는 보여요. 사실은. 이건 어디서도 드러나냐. 25년 동안 10만 명 제1교포를 북송해 줬잖아. 조천령 반치하고 조천령 방치는 제1교포 북송 끊은 다음에도 제1교포 북송은 1985년경에 끊겼거든요. 83, 4년경에 끊겼는데 그 후에도 조총련 방치는 한 20년 더 이어졌지. 21세기 초까지 갔으니까. 그럼 이게 뭐냐? 북한의 초특급 빨대 제공한 거거든. 10만 명이 일본에서부터 송금받아 보세요. 10만 명의 자녀까지 송금받아 보세요. 김대중의 햇볕은 여기다 대면 세 발의 피야. 김대중이 바리바리 싸다 준 건. 거기다가 이 제1교포 북송 와중에, 한가운데 와중에 문세광이가 저기 유병수 여사 암살했잖아. 그런데도 계속 했어요. 한마디로 한국인 보고 너희 뭐 먹어라 이거지. 뭐 먹어라. 저는 그래서 뭐 강제징용, 위안부 전 그거 모르겠고, 뭐 저는 시비가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65년도에 대충 퉁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나 제가 정말로 일본에 대해서 야, 저놈들 고약한데 라고 생각하는 거는 제1교포 북송 문제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우리 카터 그 이상한 인간이 그 대한민국과 저기 박정희 죽이겠다고 칼 들고 설치고 있는데 떡하게 영해를 축소했잖아요. 오른쪽 그림. 그 맨 위에 여기는 이제 혼슈와 이 홋카이도 사이. 그 다음에 뭐 큐슈 저기 아래 뭐 여기 이렇게 해서 한 네 군데쯤 축소해 갖고 중국, 그러니까 중공 및 러시아 소련 함정이 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었죠. 동해가 자기들 것만인가? 동해의 안보는 우리랑도 직결돼 있잖아. 우린 그때 나라 죽을 자리에 가 있는데 이 짓거리를 했다고. 자기들 잘 나가니까. 전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그 반일이랄까 일본을 경계하는 거지. 무슨 무슨 저기 그 강제징용이나 뭐 저거는 저는 좀 쿨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 참고로 반일 죽창팔이 하는 애들은 이런 얘기 전혀 안 하지. 제1교포 북송 문제, 조총련 방치 문제, 그 다음에 영해 축소 문제 이런 얘기는 안 하지. 이상한 애들이야. 자, 그래서 일본이 이제 반중전선에 나와서 쓰시긴 쓰셔야 되는 뒤, 이게 어느덧 늙어버리셨거든. 네. 그래서 이게 경제도 활력이 떨어졌고, 정치 시민대중도 좀 이상하고, 일본 무슨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의원의 태반이 세습이잖아. 그 다음에 정신문화 사회심리도 그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군사정보 지정학 전략이 이런 파트, 이것도 시원찮죠. 예, 이게 시원시원했으면 지금 일본이 중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에서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과 이런 것들이, 초음속 미사일 이런 게 일본이 지금 한 5,000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돼 있었다면 안 돼 있잖아. 거기다가 인구 절벽 및 고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뾰족한 길도 잘 안 보여요. 참고로 한국은 인구 절벽에 대해서 몇 가지 탈출구가 있습니다. 그 미국이나 유럽도요, 서유럽도요, 인구가 뭐 절벽이 아니라고들 말을 하지만 실제 원래 살던 사람 기준으로 하면 인구가 축소한 지가 오래돼요. 그래서 이민자의 비율이 미국은 워낙 이민자 사회고 유럽 같으면 평균 20에서 30%거든요. 이민자 비율이. 그러니까 영국 수상의 슈낙 같은 사람이 리시 슈낙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한국은 인구 절벽에 대해서 한 6개 요소에서 일본과 좀 다르죠. 예, 우선 하나는 이민 정책이 한국이 아직 오픈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거 제대로 오픈하면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류의 매력이 있잖아요. 세 번째는 한국 문화가 역동적이고 개방적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도 뭐 한자 지금은 많이 까먹었지만 옛날에는 3,000자 이상 읽었거든요. 가다카나 히라카나 그전엔 다 읽었는데 지금도 저 같은 사람도 일본 말을 보면 좀 한숨이 푹푹 나와. 잘 안 읽혀요, 솔직히. 아니, 로수 안제로스를 어떻게 읽습니까? 하이보르를 어떻게 읽어요? 하이볼. 위스키로 만든 미주알이, 저 위스키에다가 찬물에다 얼음 넣은 거. 하이보르, 그런 걸 어떻게 읽어? 로수 안제로스, 이런 거. 그러니까 일본에, 만약에 외국인으로서 일본에 갔다 그러면 일본 문화에 적응하는 데 제일 빠른 게 한국인인데, 한국인마저도 일본에서 겉돌잖아. 그러면 일본의 언어나 문자나 이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한 다리 건넌 외국인은 얼마나 겉돌 거냐고. 반면에 이제 한국은요, 겉돌긴 하는데 일단 너 안 겉돌 수 있어 하고 속이는 게 있잖아. 일단 한글. 일단 글자 자체를 뭐 1시간, 2시간이면 익히니까. 그러면 자기가 한국말은 몰라도 일단 떠듬 읽잖아요. 거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한국 문화로 진입할 수 있는 징검다리들이 있다고요. 한류도 있고 한국 문화의 매력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오래전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해왔죠. 이거 뭐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 좋은 겁니다. 이래야지 국내 노동자가 보호가 돼요. 외국인 쓰거나 국내인 쓰거나 똑같은데. 네.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좀 기질들이 그래서 뭐 혹시 알아요? 뭐 몇 년 지난 다음엔 갑자기 여성들이 여성의 사명은 일단 가능하면 애 셋 이상 낳는 거야. 뭐 이런 사회 문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자유화 뭐 이런 한 6종류의 아직 한국인이 쓰지 않은 카드가 있다고요. 우리 인구 절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잘만 하면 우리가 정치를 정상화시키고 정치를 발전시켜가고 사회의 정신문화와 담론을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키면 우리는 이거 극복할 길이 있다라고 저는 감히 이렇게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어이할고 이거 잘 붙들어 활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을 이게 최대한 우리가 반중전선에 세워야 됩니다. 일본의 부떡 근성,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근성이 완전히 뿌리가 뽑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물기를. 왜 그러냐,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중국을 맞설 때 일본이 그래도 좀 반중전선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가까워져 있는 게 우리한테 100번 유리해요. 일단 국력도 있고 사이즈도 있고 그 위치도 있고, 그다음에 UNC 후방기지, UN 사령부 후방기지가 일본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랑 같이 움직이는 미군의 주력 5만 명 이상이 일본에 있고, 그리고 우리 쪽 미군은 육군 중심이지만 거기는 해군 공군 중심이어서 주1 미군과 주한 미군이 같이 움직일 때 육해공 이게 다 맞거든요. 아규가. 그래서 일본이 무슨 군비를 강화한다. 이제 2%까지 간다 그러면 그 군비의 양이 우리의 2배쯤 돼요. 국방비 지출이. 그래서 뭐 일본 뭐 야심을 드러냈다. 뭐 이런 반일파리 또 유튜버들. 반일파리 하면 일단 조회수 찍히고 코인 들어오니까 그 참 죄 짓는 짓 하는 거죠. 나 그런 사람들한테 묻고 싶어. 일본 MD가 일본 고유 체제예요? 우리처럼 한국 KAMD처럼? 아니면은 미국 MD의 일부분이에요?
왜? 생각을 안 해본 거야. 일본 MD는 미국 MD의 일부분입니다. 또 묻고 싶어. 우리 미사일 중에는 관성항법 장치 쓰고 그냥 상업 GPS 쓰는 것들 많죠. 미군 GPS 안 쓰는 거 많죠. 다시 말해서 미군이 우리한테 GPS 코드 안 줘도 우린 날릴 수 있는 것들 많죠. 근데 일본산 미사일들은 미군 GPS 안 쓰는 거 뭐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전부 미군 GPS 써요. 그 다음 또 묻고 싶어. 우리는 육해공군 다 털어가지고 그 네트워크, 전술 네트워크, 전술 데이터 링크, K-링크 만들고 있죠. 링크 K. 그러면 일본은 그거 비슷한 링크 J 만들고 있어요, 혹시? 네? 일본은 그냥 미국 거 써요, 링크. 그 다음에 또 묻고 싶어. 그 왜 저기 함정이라든지 뭐 그 플랫폼 제대로 된 그 군사 작전 단위에선 전투 체계라는 거 있죠. 컴뱃 시스템. 그거 미제 써요? 일본은 자기 거 써요. 예를 들어서 함정에서 쓰는 거, 걔들께 우리 거보다 낫죠. 걔들은 육해공군 다 연결하는 거, CEC, 협동 교전 능력이라고 불리는 거, 그거 일본이 자체 개발한 거예요? 미제 써요? 네? 미제 씁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반일팔이라는 거야. 자, 보세요. MD, GPS, 링크, 전투체계. 이게 다 미국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미국한테서 코드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군사력은 100% 미국 손아귀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까불어? 우리한테 어떻게 도발하냐고.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군비 강화를 비판하려면 야, 일본이 미국 MD로부터 탈출해서 이제 자기 MD를 한다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심해야지. 일본이 미국 군용 GPS에서 의존하지 않고 일본 GPS를 따로 개발한다더라. 그럼 우리 의심해야지. 일본이 미군 링크 안 쓰고 링크 J라고 지금 개발하기 시작했다더라. 그럼 의심해야지. 일본이 전투체계 미국 거 안 쓰고 이제 완전히 다 자기 걸로 국산한다더라. 의심해야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전부 미군 걸 쓰고 있는데 그걸 일본을 가지고 왜 겁을 주냐고, 촌놈 겁 주냐고. 그래서 이런 미국의 통제 장악이 있다는 이 진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 군비 강화만 비판하는 자들, 그래서 반일 감정 부풀리는 자들은 바보거나 간첩입니다. 혹은 코인팔이. 그러니까 멸시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코멘트를 이렇게 막 섞는 군사 유튜버들은 아주 구역질이나 보고 있으면, 제가 그전에는 잘 못 느끼고 했는데 그거 그냥 한두 번 들어가는 건 괜찮아. 뭐 세태가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딱 핀을 맞춰가지고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거 좌빨이야, 간첩이야, 아니면은 돈독 옳은 놈이야. 뭐 세타일 수도 있지. 예. 그런 자들 많아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들인지. 자, 그러면 이제 일본이 이렇게 이제 늙었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궁극의 한류, 이 가운데다가 한미동맹 기반으로 글로벌 군사지정학으로 딱 기둥 박아놓고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경제, 정치, 시민, 그 다음에 지정학 전략, 이걸 다이내믹하게 이렇게 연동시키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일본이 못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 비슷하게 이제 나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이제 그림 그린 게 코드예요. 가짜 그림이. 자, 이런 상태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한 발이라도 더 반중전선 쪽으로 끌어낼 거냐. 끌어내야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한국의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이 한국 게임을 계속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이제 분발한다고. 야, 한국인들이 저렇게 하는데 우리 똥차된다. 분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한미 핵동맹 강화해 나가고 경제발전 계속 이뤄내고 정치발전 이뤄내고 정신문화 담론 정상화하고 군사정보 지정학 전략 이쪽 강화하고 그러면은 일본 끌려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에서 우러나와 가지고 달려 나오진 않더라도 질질질 끌려 나와요. 반중전선에. 일본을 반중전선에 가깝게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완전하게 통제 장악하고 있다라는 진실을 언급하지 않은 채 일본의 군비 강화 이런 것만 강조하면서 반일 감정, 반일파리 하는 자들 거의 간첩 취급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주 천박한 코인파리 취급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